부자가 되실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천이고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네요. 네.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에 고약한 짓을 하면 손발이 마비된다. 나 아재 개그 하실 줄 알았어. 왠지 느낌이 왔는데, 웃어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원래 좋아해요. 아재 개그 좋아합니다. 천고마비 또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또 다른 건 줄 알았죠. 네. 어쨌든 하루하루 같은 길을 다니면서 보면 단풍이 좀 하루가 달라요. 조금씩 이제 물 들어가기 시작해서 아마도 향후 며칠 내에는 좀 절정으로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오며가며 보셨어요, 부디는? 보긴 봤는데 가을을 저는 그렇게 가을이 되면은 뭔가 좀 쓸쓸한 느낌도 들고.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이게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가을 타는 남자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부디는 그렇진 않으시고요? 가을을 좀 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조금 뭔가 쓸쓸한 느낌도 나고. 저는 여름이나 겨울이 좋은 것 같아요. 겨울. 근데 저는 남자분들만 가을 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가을을 타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저는 가장 뭔가 감수성이 예민해진다 그래야 되나? 네. 조금, 감성이 풍부해지는 때가 제 개인적으로 가을인 것 같아요. 이게 가을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감성적으로 조금. 찬바람 좀 불고. 네. 어쨌든,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도 있잖아요. 가을 독서는. 그러네요. 네. 여러 가지 아무튼 가을에는 즐길 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습니다. 풍성한 가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힘차게 가을처럼 청명한 기분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명언 좋은 말씀 하나 남겨주시죠. 어떤 분의 말씀인가요? 인디카 드라이버의 바비 언서가 한 말입니다. 인디카 드라이버. F1 같은. 그런 자동차 경주. 아주 더 빠른 스피드라 그래요. 유명한. 자, 바비 언서가 어떤 명언을 얘기했냐면요. 성공은 준비와 기회가 만났을 때 일어난다. 저는 이렇게 명언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한 번씩 제가 다시 얘기하면서 곱씹게 돼요. 그래야 이렇게 머리에 팍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준비와 기회가 만났을 때 일어난다. 기회가 만났을 때 성공이 일어난다. 그렇죠. 저는 상당히 좀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상 듣는 얘기가 3번의 기회는 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기회라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 우리가 그렇게 크게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과거의 내가 틀리고 오늘의 내가 틀리고 또 미래의 나는 또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와 나의 오늘 그런 것들이 합쳐서 미래의 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내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기회는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우리한테 온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하지만 성공을 바라기만 하지 준비는 안 돼 있다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 언제까지 뭘 해야 되겠다,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탁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나는 지금 성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그리고 또 성공을 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부동산 재테크도 똑같잖아요. 저는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하더라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면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더라도 평생 내가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또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테크도 바비 언서가 얘기했던 것 같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성공의 그런 열매도 따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바비언서가 한 성공은 준비와 기회가 만났을 때 일어난다라는 이 또 좋은 훌륭한 명언을 재테크와 또 이렇게 훌륭하게 연관지어 주셨네요. 좋습니다. 한번 잘 마음속에 되새겨 보면서 우리한테 적용시켜 볼 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사회 얘기, 세상 얘기로 넓혀가 보겠습니다. 세상만 모든 일이 뜻대로야. 어떤 얘기일까요? 요즘 한참 뜨거운 핫 이슈였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치권 얘기네요. 예. 네. 자, 선거가 끝나면서 상당히 지금 그 파장이 큰 것 같은데요. 네. 서울과 전국의 민심도 지금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났죠. 사실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 국민의힘의 패배는 예견된 결과였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여론조사보다 오히려 더 큰 차이로 패했다는 게 문제이겠죠. 그만큼 현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또 잘한다 이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당의 어떤 그런 이 정책적인 문제, 민심의 이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은 어떤 커다란 득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지율은 거기서 맨날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상당히 정치에 대한 그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좋아서 이번에 이 강서구청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어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지금 국회는 정쟁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맨날 정치적으로 오로지 그냥 싸우는 거 국민들이 이제 보기도 정말 지겹습니다. 그런 것도 지겹고 그래서 여당이군 야당이군 둘 다 지금 잘한 건 없고 오로지 정쟁에만 매몰이 돼서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민생을 살피는 그런 정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정말 바라는 건요. 네. 이제 정말 그 소비적인, 정말 그 유치한 그런 정쟁들은 좀 그만두고요. 국민의 민심을 정말 살펴서 국민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국민의 편익을 어떻게 좀 더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좀 여야가 손잡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사실 시민이 정치에 관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가져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너무 지치게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여든 야든 네. 정치권 전체가 너무 지치게 만들면. 네, 저도 이렇게 정치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지치게 만들지 않나 국민들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생각해 볼 문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디의 세상만사였고요. 세미나 소식 좀 이어가 볼까요? 날짜 좀 보겠습니다. 10월 25일 수요일, 11월 1일 수요일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오후 2시부터고 주제는 재개발 시대, 재개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0월 25일 그리고 핵심 투자 지역, 서울 지역 내에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1월 1일. 그런데 사실 상관없이 어느 날짜에 오셔도 핵심 정보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편하신 날짜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재개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재개발밖에 투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재테크는 돈을 우리가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일부가 이 부동산 투자예요. 근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가장 밀어주는 정책이 재개발과 재건축이거든요.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있는 그 쌈짓돈 좀 더 이 작은 금액을 크게 불릴 수 있는 가장 지금 시점에서 가장 효용성이 큰 방법이 바로 재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에 우리가 좀 더 작은 금액, 재건축 투자보다 좀 작은 1억대, 2억대 투자로
정말 입지 좋은 곳에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면 성공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찝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항상 투자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돼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특수한 경우고요. 대부분은 있는 금액을 어떻게든지 불려서 자꾸 눈덩이처럼 불려가는 게 재테크예요. 그 재테크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재테크에 정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정말 여태까지 투자를 아직도 못했다. 그런 분들 오십시오. 제가 그분들에게 이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관심이 좀 많으셨던 분들, 구체적인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도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망설이기만 하셨던 분들 용기 내서 와보셔도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시 상담은 말 그대로 수시로 해주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인 급하게 이렇게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분들은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은 개인 상담으로 제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통해서 세미나 그리고 1:1 개인 상담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화 통해서 또 직접 통화하면서 자세한 얘기 나누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전화 주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고민 말씀해 주시면요. 또 지도 보면서 상세한 상담 간편하게 전화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연결된 구독자님,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지금 현재 투자하려고 좀 생각 중인데, 네. 투자 목적으로 이제 강동구 길동에 네. 이제 강동 한신플러스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좀 투자하면 어떨까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 33평짜리 해가지고 좀 어떤가 해서 궁금해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러시군요. 당장 뭐 거주하실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투자 목적이라는 목적이 명확하게 있으신 거고 그래서 전세가를 이용해서 이제 사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강동구 길동의 강동 한신플러스 30평대입니다. 여기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 지역을?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지역이 좀 적합한 것 같아가지고. 아, 네. 그러세요. 이 지역을 잘 아세요? 혹시 근처에 뭐 거주하시거나? 네, 제가 천호 쪽에 잠깐 살았어가지고. 아, 네. 그렇군요. 잘 아시는 쪽이니까 또 여기가 어떨까 관심이 가셨군요. 자, 투자 네. 목적이니까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통화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 길동역에 딱 붙어 있는 아파트예요. 길동역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의 특징이, 이 아파트가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예, 주상복합 아파트고, 한 동짜리, 소위 얘기하는 거 나홀로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역세권에 붙어 있는 아파트로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한 개 동짜리 아파트고 그리고 예전에 이게 한 8억대 이상 갔던 아파트예요. 그리고 지금 한 7억대. 그래서 여기가 아무래도 투자를 만약에 전세 끼고 한다면 한 최소한 2억 이상 투자금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2억 이상 이쪽에 2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사실 여기가 이제 그 상업지역, 주상복합은 이 상업지역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그런 아파트니까 이 상업지역에 들어와서 주변의 상권이 좀 활성화가 돼 있으면 좋은데 이 활성화가 여기는 안 돼 있고 이쪽 라인의 활성화 이 천호역 쪽
이 천호역 쪽 이쪽이 활성화가 상당히 상권이 잘 돼 있는 곳이고 이쪽은 조금 활성화랑은 조금 무관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특별한 호재라고 주변의 호재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 길동역이 개봉역, 삼각지역과 더불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2020년도에 선정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커다란 움직임은 없어요. 그래서 선정이 돼서 이쪽 역세권 라인, 이쪽 라인이 전부 다 뭔가 바뀌는 이런 어떤 개발의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둔천동 이쪽 밑에 이 밑쪽으로 둔천 밑쪽으로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이 지금 진행하거든요. 모아타운으로 지정을 해서 여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여기랑은 아무래도 이 아파트랑 거리가 있고 별로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형태가 좀 틀리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주상복합은 우리가 강남의 도곡동의 타워팰리스나 이런 고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 그래도 가치가 랜드마크가 돼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이런 중산층을 노리는 이 고급 수요를 노리는 주상복합이 아니고 중산층을 노리는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특별히 이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2000년 초반 한 2005, 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지어져서 지금 10년이 훨씬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 동짜리 주변에 그리고 주변에 이 아파트 주변이 이 한 동, 두 동짜리 이렇게 좀 나홀로 비슷한 아파트들이 이렇게 산지에 있는 지역이라는 것도 우리가 투자할 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억 중반, 2억 조금 넘게 이쪽에 투자해서 우리가 여기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가격 상승의 메리트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투자의 목적이 강하시다면 거주가 아닌 투자의 목적이 강하시다면 굳이 여기에 주상복합 가치가 크게 올라가지 않을 그런 주상복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의 가장 큰 화두는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근데 재건축은 큰 금액으로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축을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 쪽에 한 2억 이상 투자는 얼마든지 우리가 입지 좋은 곳에 투자할 그런 지역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면은 아마 생각을 전환하면은 훨씬 더 이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이런 재테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생각을 좀 전환하셔서 입지 좋은 곳에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빌라나 단독주택 지역들, 그런 지역이 서울에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서 대장이 될 만한 그런 곳에 충분히 2억대 투자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시각을 조금 달리 해보시면은 재개발이 좀 보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조금 방향을 한번 바꿔보시고요. 그리고 방향을 만약에 바꿔서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투자 목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큰 방향부터 잡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게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지금 잡아드린 방향처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방향을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으로 들어온 시청자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 세교 내시앙폴에 46평을 매수해서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투자했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산시 금암동입니다. 경기도고요. 세교 내시앙폴에 좀 비교적 대형 평수잖아요. 여기 좀 그래도 오래되셨어요. 7년 전에
매수했는데 투자 목적이시고요. 여기 어떨까요? 예, 여기가, 이 아파트가, 네. 좀 드물게, 이 중대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네.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고, 그리고 2010년도에 이게 아마 지어진 아파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새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가 사실 조금, 이게 이제 지도를 이제 좀 크게 보면은 네. 동탄역하고 이 동탄역하고도 거리가 있죠. 동탄역 쪽이 지금 분양 물량이 많이 쏟아지거든요. 동탄역 쪽 분양 물량이 많이 쏟아지고 밑에 쪽에는 또 평택 쪽에 아직도 좀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오산세교 이 택지개발지구 여기도 택지개발지구 이쪽도 지금 공급 물량이 아직도 많아. 예, 그래서 당분간은 이쪽 라인은 공급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공급에서 자유롭지가 않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오산대역이 있는데, 여기 오산대역 여기 있잖아요. 오산대역. 이 오산대역으로 이제 분당선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이 아파트랑은 거리가 꽤 되잖아요. 예,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별로 또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어떤 그 투자 가치가 있어서 투자 세력이 많이 들어오는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지역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그렇게 물론 이제 이쪽에 가장 일반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자리가 생긴다고는 하지만 근데 이제 공급 물량이 상당히 지금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중대형 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중대형 평형들 위주로 돼 있는 데라서 사실 이 중대형 수요가 어디가 많을까요? 중대형 수요가 많은 곳 그리고 작은 곳, 그러니까 소형 평형 위주의 그런 구성, 그 다음에 중대형 위주의 구성,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선호하는 그런 평형대가 다 존재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런 중대형 평형의 수요가 많지는 않은 곳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7년 전에 이게 오래전에 이제 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매도를 하고, 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7년 전에 한 3억대 이 정도의 구입을 하셔서 아마 이게 한 6억대 후반까지 갔던 아파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중대형 평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한 4억대 후반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가격 상승이 크게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죠. 이게 46평 막 이렇게 돼 있는 38평에서 57평까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단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를 매도를 하시고 좀 더 수요가 많고 그리고 공급이 작은 곳으로 좀 방향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대형 평형이 좀 더 유리한 지역, 소형이 유리한 지역이 확실히 다른가 봅니다. 예, 그렇죠. 한마디로 예전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이제는 그 소형 평형들이 20평대가 오히려 이제 대세가 된다. 중대형 잘 안 팔릴 것이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한마디로 강남권 같은 경우는 주력평이 한 40평대 이상이거든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반면에 또 어느 지역 같으면 거기는 20평대가 또 주력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뭐가 대세가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예,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분의 사연도 읽고 또 상담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작구 상도 1동 4살-5번지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개발이 되는데 이곳은 별다른 얘기가 없어서요. 거주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인지 궁금합니다. 이곳 좀 더 가지고 갈지 매도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상도 1동이고요. 이제 개발이 주변은 되는데 여기는 좀 별다른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거주하면서도 가격 상승을 좀 기대해 볼까요? 그러니까 거주 겸 투자 목적 어떨까요? 예.
이쪽에 있는 곳인데요. 네. 지금 위로는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잖아요. 그 유명한 노량진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이 있고, 뭐 건너면 여의도고, 상도동이 입지는 바로 여기 상도역에 붙어 있어서 입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상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여기에 수요라는 것은 사실은 이쪽이 이제 중앙대, 이제 중대,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숭실대 이쪽에 수요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쪽 수요들이, 그러니까 아마 젊은 층 임대 수요가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가격이 다소 높은 가격들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이 있는 이쪽 라인이 사실 신축 빌라들도 지금 꽤 들어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한마디로 임대 사업을 추구하는 사람들, 월세를 많이 여기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을 요구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이쪽이 임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결국 언젠가는 또 개발이 되겠지만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투자할 때가 분명히 있고, 뭐 이런데, 만약에, 투자할 때가 있는데, 내가 투자를 한다면, 근데 지금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뭔가 하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지역에 묻어두고서 있는 건, 그거는 바람직한 현상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한동안은 신축 빌라들도 많이 들어오고, 노후도가, 여기가 지금 가지고 계신 데가 개발이 되려면 이쪽 라인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재개발을 한다든지 바뀌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곳이다. 신축 빌라들 노도도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발 호재 없고 주변 개발 계획도 없어서, 만약에, 여기 살고 계시잖아요. 살고 있는데 이제 몇 식구가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저는 이럴 때 이제 몸테크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사실은 그런 분들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내가 몸이 고생하더라도 이런 낡은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파트가 될 때까지 가서 버티겠다. 이런 분들, 그렇게 해서 또 투자를 해서 돈을 번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몰라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 목적이 크다면, 여기를 매도하고 딴 쪽으로 좀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상황이 좀 되신다면 갈아타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통화를 한다거나 세미나 참석해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간편하게 전화 통해서 또 사연 상담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봤습니다. 나도 간편하게 상담받고 싶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블루칩 아파트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는 또 어떤 아파트를, 굉장히 많은 전국의 아파트가 있는데 어떤 아파트를 선정을 해 오셨을까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간은 부디가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찾아오는 블루칩 아파트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무리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쪽에서. 네, 이게 너무 소음 아닌가요? 아니에요. 힘차게 외쳐주시느라 우리 담당해주신 팀장님께서 이렇게 힘찬 소리로 찾아라! 외쳐주셨고요. 자, 이 시간은 사실,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이 아파트는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하나를 제시를 해주시는데, 저는 꼭 그 아파트 자체로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부디가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기준이 거기 나오잖아요. 설명을 듣다 보면 그런 걸 다른 아파트 보실 때도 좀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으로도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디입니까?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가양동으로 왔습니다. 네, 가양동. 강서구 네. 가양동의 어디죠? 대림 경동 아파트입니다. 대림 경동 아파트. 일단 지도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여기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예, 대림 경동 아파트가 바로 한강변에, 네. 예,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예요. 이게 네. 다들 아시다시피 가양
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양 뭐 주변에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성지 아파트라고 예전에 그 유명했던 네. 성지 아파트 소형 평형 때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 지금 가양동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가양동이 사실은 이렇게 개발이 그렇게 크게 이렇게 돼 있는 곳은 아닌데 네. 앞으로 이제 크게 바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가 그 CJ 부지가 여기 있거든요. 네. CJ 부지를 개발을 한다고 했다가 또 뭐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강서구청장이 선거에서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CJ 부지를 개발한다고 바로 그냥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그 유명한 또 스타필드도 또 넣겠다고 하네요. 스타필드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일단 주변에 일자리가 크게 생기는 호재가 지금 하나 이제 확실하게 지금 있고요. 그리고 가양역에서 이렇게 역세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가양역에서 역세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양역에 지금 하나가 또 지하철이 들어오잖아요. 대장홍대선이라고. 그렇죠. 예, 대장홍대선이 가양역으로 들어옵니다. 네. 가양대교 통해서 여의도도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주변에 이제 이런 호재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는데 이 아파트는 조금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파트는 뭐냐면은 이 주변에 있는 가양 단지라든지 등촌동에 있는 등촌 주공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전부 다 그 소형 평형대가 많거든요. 예, 여기 성지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전부 소형 아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대림 경동 아파트는 유일하게 요게 완전히 대형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완전 돼요? 예, 46평 단일평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평균 대지 주변이 한 20평 정도 나오니까 재건축할 때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재건축 연한이 이제 됐어요. 네. 연한이 돼서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아직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됐다. 그래서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바로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가 이제 마곡지구잖아요. 좌측으로 가면은 그 유명한 마곡지구의 어떤 배후 주거 지역이죠. 여기가 배후 주거 지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마곡지구 아직도 그 뭐 일자리들이 계속 지금 다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또 커다란 일자리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성지 2단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여기 강변 3단지 바로 옆에 있는 강변 3단지도 그렇고 가양 2단지도 그렇고요. 이런 아파트들이 네. 전부 다 지금 뭐 안전진단, 예비안전진단 통과하고 전부 다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이쪽의 아파트들도 결국은 다 바뀐다는 거죠. 이제 재건축의 새 아파트로 다 지금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대장 홍대선이 가양역에 들어오는 호재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CJ 부지라는 커다란 일자리가 생기는 호재도 있고 바로 또 한강변을 끼고 있는 공원도 있고요. 한강변을 끼고 있는 아주 입지가 상당히 좋은 강서구에서 정말 보기 힘든 중대형 아파트, 대형 아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아파트로 여기는 경우에 따라서 이 대지 주변이 높기 때문에 뭐 소형평을 또 이렇게 한 채를 더 받는 1+1도 뭐 가능할 그런 가능성도 재건축도 그렇게 해서 1+1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변에 전체적인 다 그 등촌 주공이라든지 가양 이 아파트 단지들 개발과 더불어서 같이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주변보다도 평균 대지 지분 사업성이 월등히 좀 좋다. 그렇죠. 네. 이게 가장 큰 장점으로 네. 꼽아주셨네요. 시세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예, 여기 보면은 네. 2018년도에 8억 6천 했었거든요. 네. 8억 6천. 최고가가 16억 3천까지 갔었어요. 2021년도 거의 더블 우리 뛰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그 최근 실거래가가 7월달에 올해 7월달에 10억 7천만 원입니다. 10억 7천.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이렇게 지금 왔는데 밑에가 이제 전세거든요. 예, 전세인데 밑에가 전세가인데 지금 전세가 한 6억 정도 간다고 해요. 그러면 한 4억 7천? 이 정도면 전세 끼고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아직은 지금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제 30년 됐거든요.
아마 내년 되면은 재건축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는 워낙 사업성도 괜찮고 주변에 여건이 좋아서 그래서 강서구에서요 상당히 큰 대형 평형으로 돼 있는 그런 아파트 대림경동을 블루칩 아파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옛날 최고가 대비해서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죠. 이런 아파트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가격을 정고점을 언제 회복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정고점을 회복하는 시기가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네. 분명히 지금 계속 가격이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내년 상반기 지나면은 가격 16억 옛날 최고점을 분명히 정고점까지 충분히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가치가 더 기대되는 그런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학군이나 상권도 괜찮나요? 예, 여기 바로 네. 이제 그 단지에 네. 바로 옆에 이제 그 초등학교가 같이 껴 있어요. 우리 보통 이제 초품화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 탑산 초등학교라고 껴 있어서 괜찮습니다. 네. 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다른 지역에 사시다가 가양 쪽은 어떨까 궁금하셨던 분들도 이런 아파트도 있으니까 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항상 보면은 아파트 보실 때 좀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또 주변에 개발, 호재. 그렇죠. 개발에 대해서 직접 개발이고 간접 개발이 있다고 또 항상 말씀해 주셔요. 네. 간접 호재. 근데 직접 개발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 사업성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업성이 중요하죠. 우리는 용적률을 좀 많이 보는데 아파트 볼 때 대지 지분 상당히 많이 강조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측면에서 또 좀 눈여겨볼 만한 아파트다라고 블루칩 아파트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시고 분석을 해보시고 궁금한 점 연락 주셔도 대화 나눠보기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주에도 찾아주실 겁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찾기? 네,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점점.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음. 네. 하지만 일일이 또 찾아보시면서 꼼꼼한 분석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였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 가을이 무르익고 이제 곧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겠죠. 항상 우리 연초에 가졌던 초심을 잃지 말고 계획했던 꿈을 계속 쫓아가는 그런 우리 현명한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년 중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10월.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는 가을날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부동산 이야기, 재테크 이야기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